자, 82쪽에 여러분 양가로 9번 있죠? 상속 재산의 재분할은 일단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게 무슨 규정이냐면 아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A재산, B재산, C재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셨는데 이때 A, B, C 재산을 누가 받아서 갑이 받고 을이 받고 갑과 을이 공동 상속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 네. 예. 그러면서 각각 을이 공동 상속을 받으면서 누가 상속을 못 받았다? 병이 상속을 못 받았어. 요 상태에서 상속이 끝났어. 그래서 상속 등기까지 다 했어. 그래서 이미 뭐가 부과되고 취득세 부과되고 뭐가 부과됐어? 상속세 부과됐어. 그래서 병은 뭐 오빠하고 엄마가 받으면 되지 뭐. 나는 안 받아도 돼. 우리 이서방이 잘 먹여 살리고 있잖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집에 가서 하는 거죠. 이서방한테.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엄마하고 오빠한테만 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줬어. 그래서 엄마가 오빠 모시고 계시다가 엄마 돌아가시면 오빠가 그 엄마 거도 다 상속받게 해줬어. 그랬어요. 그래서 나야 뭐 자기가 잘 먹여 살리고 있잖아 하고 집에 왔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병이 뭐라 그래? 아니 저기 서방이 이런 병. 그래서 이 병은 이걸 수긍할 자세는 돼 있어. 그래 뭐 엄마 오빠가 받아도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됐어. 그래서 누가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받았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오빠하고 엄마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누가? 남편이 방방 뜨는 거죠. 이런 병 너는 평소에도 병이다. 이 병아 상속을 받을 때 병이 하고 나가! 그러는 거야. 나가라! 쫓겨났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누구한테 왔어요? 오빠하고 엄마한테 와서 이제 우는 거죠. 이서방이 내가 내쫓아서 상속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또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10% 때려서 줄게. 그래? 내가 내 목 중에서 10%를 너한테 떠서 줄게. 그래서 너한테 몇 프로? 20% 다시 줄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재분할이야. 안 그러면 병이 어떻게 하니까? 쫓겨나니까 이서방한테. 그러면 이때 이서방한테 쫓겨나는 걸 방지해서 이미 상속세와 취득세 문제가 다 끝났는데 다시 공동상속인 간에 뭐해서 합의해서 다시 재분할하게 되면 요때 요 재분할 이것을 갑이 을한테 갑과 을이 병한테 뭐 한 걸로 봐서 증여한 걸로 봐서 못 때리겠다? 증여로 보겠다. 그래서 증여세 때리고 우리 취득세도 증여로 인한 뭐로 보겠다?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때리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그런 얘기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는 역시 상속을 받을 땐 나도 법정 상속이라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는 괜찮지만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방방 뜬다. 이해하시겠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의 배우자가 저한테 왔어요. 이분의 배우자가. 병의 배우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언제 때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포기각서를 쓰게 한 거죠. 아빠가 사업하는 오빠와 엄마를 부양해야 되는 오빠한테 엄마한테 재산을 주고 너는 이서방이 잘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너는 좀 상속을 받지 마라 라고 해서 아버지가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갖고 오라.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갖고 왔더니 뭘 쓴가? 상속 포기각서 쓴 거죠.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알아듣겠나 딸아? 그랬더니 네 알아듣겠어요 아빠. 아빠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요. 오빠가 잘 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상속 포기각서 도장을 쿡 찍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서방이 물어보죠. 왜 장인어른이 불렀어? 그랬더니 오빠하고 엄마한테 상속해주고 나는 포기하래. 자기가 잘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방방 떠? 이서방이 방방 뜨는 거죠. 이런 병. 그래서 저한테 왔죠. 뭘 상담했을까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왼수가 상속 포기각서 썼답니다. 교수님 어쩌면 좋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썩서를 보냅니다. 왜? 상속 포기각서는 상속 개시 전 상속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암만 100장을 써라 1000장 만장을 써줘도 이 상속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유언서로 다 누구한테 줬어? 갑과 을한테만 주고 병한테는 유언서에 의해서 하나도 못 줬다. 안 줬다. 그러면 이때 병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법정 유류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의 이부를 최소한 받을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몫을 계산해서 몫을 계산해서 갑과 을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은 이분들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았어 이 서방. 자, 그래서 여러분 그 9번은 이 얘기라는 거 한 번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상속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서 다시 뭐가 있게 되면 재분할이 있게 되면 그때는 재분할에 의해서 지분율이 감소된 자로부터 지분율이 증가된 자에게 뭐 한 걸 봐서 증여한 걸 봐서 증여세는 물론 모두 한 번 더 때리겠다. 취득세도 한 번 더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학습은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는요,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할 때는 과좀 주주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확인하는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3쪽 과세 물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요, 시험에 뭐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나와도 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요. 그냥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득세 과세의 물건은요,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런 쉬운 문제를 냈는데도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 출전의 장난에 넘어가죠. 자, 여러분 같이 봅시다. 여러분은 장난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제가 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서 부동산, 그 다음에 준부동산,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입니까?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딱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사실상의 모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즉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즉 올해 금년도 6월달부터 법률 명칭이 변경되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법 공부의 지주목이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라더라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뭐면 토지나 건물이면 무조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세관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 범위를 넓게 잡는다, 좁게 잡는다? 넓게 잡습니다. 가능하면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때리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는 준부동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배우셨죠? 아,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민법상 제99조에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로 말하며 그 정착물을 말한다 해놓고 그러한 민법상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더해서 학계론에서 뭐라고 한다? 광의부동산이라 한다 그랬죠. 그때 그 준부동산도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차량이라든지요, 또는 뭐 기계 장비라든지요,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 항공기라든지요, 또는 뭐 임목이라든지요, 이런 것 등이 있죠. 그냥 준부동산만 보시면 됩니다. 얘들은 특징이 하나같이 뭐죠, 여러분? 동산이죠?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고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 공시제도에서 물건 하나하나마다 소유권의 판단할 수가 있고 없고 소유권 판단 못하면 절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 등기부나 등록 원부 등을 통해서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소유권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재산적 가치가 큰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이에요? 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취득하면 뭐 하겠다? 부동산처럼 취득세 과세하마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권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과세 물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면 출제는 반드시 여기서 건드릴 가능성이 99%입니다. 여기서는 건드려봐야 물어볼 게 없어요. 준부동산에서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물어보려면 어딜 물어봐야 돼요? 부동산 갖고 물어봐야 돼요. 출제는. 근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결론은 딱 하나예요.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장난 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말장난 치려면 출전이. 그러면 이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광어권과 그 다음에 어업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그 다음에 승마 회원권. 여기에다가 추가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작년에, 재작년에 요트 회원권이 추가됩니다. 하나같이 뭡니까? 회원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됐어요. 요트 회원권이. 부산 가보세요. 부산 광양만이라도 이런 데 부산 광양이야. 어디야? 광안리가? 예, 그쪽 가시면 남자가 그냥 식스팩을 자랑하면서 요트 딱 타고 있는 거죠. 맥심하면서 빼면서 막 쫙 타고 가죠. 폼 나오는데요. 예? 폼 나와요. 무슨 폼이요? 폼이 나온다. 완팩이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회원권. 다 재산적 가치가 큰 것들이 작은 거예요. 큰 것들이죠. 난 돈 벌면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사고 싶어. 돈이 없어서 못 살지. 일단 골프 회원권 사야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사장님들은 골프 회원권 사셔갖고 골프도 많이 치셔야죠. 요즘 사업은 많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골프장에 많이 해야 돼요. 울산에 내려가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절친한 친구 중이에요. 야, 그래서 너 울산 내려가서 많이 힘들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제 2의 인생을 피고 있다 스키가 그러더라고요. 그 은행에 관사가 다 있으니까 뭐 주거 문제 이런 건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은행에서 다 그 관사 관리하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 2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대요. 주말 부부라서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그래서 자주 올라오냐? 아니 거의 안 올라온다. 그럼 뭐 하냐 주말에? 그랬더니 골프 치러 다닌대요. 그래서 울산에서 골프 치러 다닌대. 야, 그래서 좋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접대용이래. 좋아요. 접대용이라도. 네, 콘도미니엄권, 우리 쉴 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승마이권. 이건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다리가 짧아서 말 탈래다가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요트 회원권. 이건 살만하죠? 여러분 다 하나같이 뭐예요? 회원권. 여기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원제 전용시설물입니다. 즉 회원권을 소지한 자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일반인에 비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회원제 전용시설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원권은 굳이 따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출제는 장난칠 게 딱 하나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어권과 어업권만입니다. 근데 사실은 광어권과 어업권도 준부동산이죠.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합니다. 그래서 뭐만 과세 대상이라고요? 광어만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광어권과 어업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를 하신 분은 당연히 맞춥니다. 절대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죠.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왜 나는 공부를 책을 보고 다 외웠는데도 왜 외웠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공부 요령이 잘못하는 거죠. 아니 광어만 과세 대상이다 그랬어. 그때 시험에 N병을 이게 안 나오고 특허권 등 이게 나왔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예?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고. 특허권이란 말 안 나왔는데? 뭐만 과세 대상이라고? 광어권과 어업권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서 시험에 광어를 물어보면 금방 알겠는데 광어를 얘기 안 해. 그리고 출제는 뭐라고 얘기해? 특허권 이렇게 잡아놨죠. 보기지문에. 그럼 보기지문에 나온 특허권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특허권도 뭐라고 했냐면 무체재산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고요. 뭐가 아니면? 광어가 아니면 과세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뭘 어려워해. 자, 이게 과거 기출 문제죠. 자, 요즘 문제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요즘에 나온 문제의 사례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래놓고 막 이것저것 묻혀봐요. 미등기된 건축물, 뭐 그다음에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토지, 골프 회원권 이래놓고 슬쩍 뭘 집어넣냐? 부동산 임차권 집어넣습니다. 자, 임차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임차권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왜 아냐? 광어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나는 뭐를 외웠는데? 광어를 외웠는데 광어를 물어보면 금방 알지. 근데 광어는 안 물어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대 맨날. 우리 선장이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아이씨, 반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은 뭐라고 하냐? 교수님이 얘기해 준 거 다 나왔네요. 광어가 아니면 과세 대상 아니나 했으니까. 근데 안 되신 분은 네가 얘기해 준 거 하나도 안 나왔잖아. 스키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그 차이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세 번째. 이걸 다시 내고 싶어. 그러면 절대 이런 거 안 물어보죠. 왜? 이미 노출됐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실무와 직접 관련된 겁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답니다. 뭐예요? 아파트 당첨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답니다. 취득세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서서히 이제 낚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서서히. 제가 지금 낚싯밥 걸었어요. 다시 한 번요. 투기 과열지, 제가 투기 과열지구는 왜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법에서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 안 배우셨나요? 투기 과열지구 아직 안 배웠나? 맨날. 토지거래 개허가구에는 무슨 법이에요? 국계법이죠. 투기 과열지구는 어느 법에서 규정되고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는 국계법이 아니죠? 죄송해요. 아이씨. 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전매가 금지가 되죠? 거기도 안 들어갔어? 네, 잘못했어요, 제가.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냥. 아파트 당첨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즉 뭐를 딱지를 취득했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응?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예, 얘가 아니면 과세 대상 아니다고. 이렇게 장난쳐, 시험이. 근데 이걸 느닷없이 얘 과세 대상 맞습니다. 그럼 일 나는 거야. 그래갖고 공인중개사로서 떴다방에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일 나는 거죠. 떴다방이잖아. 그런데 실무 나가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냅니다. 이거 시험에는 안 나와. 실무 얘기야. 왜 그러냐면 입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입주권이라는 권리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지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에 따른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라 대지 지분권에 대한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 나가시면 입주권 취득해도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취득세는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라 입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뭘 취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지 지분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권 외에 대지 지분권에 대한 대지, 즉 토지 취득에서 뭐가 부과됩니까? 취득세 내셔야 됩니다. 그 실무 나가서 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업을 종사하겠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모르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는 정말 용감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87조. 예. 당첨권하고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는 안 내는데 나중에 입주할 때는 소유권 취득하는. 아닙니다. 일단은 아파트 당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예?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했다. 얘는 절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요. 나중에 여기 아파트 당첨권이 뭐로 전환되면 부동산의 소유권 넘어가면 그때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단계에선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입주권이란 딱지를 내가 돈 주고 샀다. 미등기 전물에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를 시험 내야 돼. 시험을 볼 때는. 시험 볼 때는 안 한다야. 그런데 실무에 나가시면 단순히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때는 입주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딸려온다. 대지 지분권도 딸려온다는 얘기야. 그럼 입주권 취득할 때 모두 취득했다는 얘기야. 대지 지분권이나 토지를 취득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이 토지 취득해서 뭘 내야 된다고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라 이거는 뭐다? 대지 지분권에 대한 취득세다고요. 근데 실무에서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 나오면 입주권 취득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다고? 여기서 끝내야 돼? 근데 실무 나가면은 이제 제가 단설 조건을 거는 거야. 공인중개사로서 재개발 재건축 지어서 이 입주권에 대한 전매를 한다면은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 뭐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87조 취득의 개념 들어갈게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진도는 늦어지고 있고 설명은 해야 되겠고. 자, 취득의 개념 갑니다. 자, 취득의 개념에서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의, 네, 두 번째 실질과세, 사실상 취득이죠. 네. 그냥 예외 갑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주 취득. 자, 취득의 개념 뭐죠? 원칙.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범위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에 따른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의 유산 취득으로서 자, 밑으로 갑니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동그라미 모든 취득입니다. 결론은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모든 취득입니다. 과세 물권에 뭐를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이죠. 그러면 아까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건 절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뭐를 취득하는 건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에 대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거기서 지금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이거는 뭐로 말하는 거죠? 법인 현물 출자는 취득의 유형을 제시한 겁니다. 취득의 유형을 제시한 겁니다. 결론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뭐다? 모든 취득을 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봤던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 이 네 가지는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무슨 취득이 안에서? 승계 취득이 안에서만 취득을 본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건축이란 말이 나올 때인데 그 보충학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을 말합니다. 그럼 건축법상 건축은 뭐가 있죠, 여러분?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가 있죠. 이때 신축, 재축, 개축, 증축, 이전이 뭔지는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시고요? 공법에서 배우셔야 돼요. 이때 거기다 옆에다 적으세요. 이 건축법상 건축인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중에서 신축과 재축은 우리 취득세는 실질 취득으로 봅니다. 당연한 거죠.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그러나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즉 증축, 개축 이거는 간주 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 개수란 것은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인데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수는 뭐를 말하냐?
건축법상 밑줄 대수선. 니은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구시설,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어디를 말하냐? 다음 페이지 아니네요. 84쪽에 나와 있네요. 84쪽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보충학습 2번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죠? 찾으셨어요?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범위 나왔잖아. 이건 종전에 뭐를 말한다 여러분? 구축물. 이러한 시설물 또는 3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우리 아까 잠깐 봤었죠? 네, 그런 것 등을 다시 87쪽 옵니다. 다시 니온 옵니다. 87쪽으로 옵니다. 건축물 중 아까 보았던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구시설,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이러한 구축물 등을 자 밑줄 뭐 하는 거? 수선하는 것. 수선하는 것. 수선이야 수선. 그래서 구축물을 뭐 하는 거? 수선하는 거. 그 다음에 디귿.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우리 아까 봤었죠?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물 등을 한 종류 이상 밑줄 여기는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거. 이런 걸 우린 지방세법에서 다 뭐라 한다 여러분? 개수랍니다. 개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우리 간주 취득합시다. 맨 밑에 있죠? 일단은 간주 취득은 여러분 의미와 종류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별표 3개 쳐도 괜찮아. 간주 취득은. 자, 얘는 글자들아 여러분 취득으로 간주하는 걸 말합니다.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간주 취득의 정의 한번 딱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는 또다시 부차적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간주 취득은 첫 번째 얘는 오로지 취득세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간주 취득이란 개념은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간주 취득이란 개념은 어디에만 적용한다고 여러분?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등록면허세는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간주 취득은 여러분 이겁니다. 형식상으로는 어떤 소유권의 취득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상으로는 등기부상에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가 되면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일정 행위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가 되면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거로 보아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게 바로 여러분 간주 취득입니다. 글자 그대로 여러분 얘는 간주 규정입니다. 의제 규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잡겠습니다. 간주 취득에서 절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이 바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합니다. 간주 취득일 때 과세되는 가액은 무슨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이다. 최근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전체 가액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었다는 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간주 취득일 땐 증가한 가액만 과세가 된다는데 이걸 출전 살짝 전체로 바꿔놨어. 바뀐 게 보이면 답으로 보이는 거고 바뀐 게 안 보이면 그때는 또 삽질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고. 간주 취득일 때는 키워드가 뭐다고요 여러분? 증가한 요게 키워드다고.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이걸 자꾸 습관 들이셔야 되는 거죠. 간주 취득일 때는 증가한 거야, 증가. 이게 보이는 거죠, 시험에서.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출전에 이렇게 말을 바꿔놨는데도 안 보인단 말이야. 다시 한번요. 간주 취득의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에요, 증가한 가액. 그러면
이때에 우리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간주취득은 여러분 거기 첫째 있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뭐 종류 변경.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와더라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부동산가 아니니까. 아니 차량의 종류 변경, 기계장비 종류 변경, 선박 종류 변경. 그래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한다.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지. 내가 자동차 딜러도 아닌데. 자동차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얘는 뭐만?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 절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정리할겠죠. 뭐죠? 예, 토지, 이 지목 변경. 얘는 물어보죠. 얘는 물어보죠. 아주 자주 물어보죠. 간주취득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왜 물어봐요?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토지 뭐가 바뀌었을 뿐인데 지목이 변경된데 그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격을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 건축법에서 건축법상 건축 중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죠.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재축, 개축, 증축, 이전 5가지를 말합니다. 그때에 그 중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니까 뭘 말한다? 증축, 개축을 말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아까 보았던 어설피 살펴보았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이 있는 거죠. 과점주주가 뭘 취득했는데?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주식의 취득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는 그 과점주주가 그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물건을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과점주주 너 한번 뭐네? 취득세 내. 이게 바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 규정이었죠.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 3가지입니다. 중요한 것들이죠.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문제, 최근에 재작년 이전에 3년간에 걸쳐서 단독 문제로 나왔죠. 단독 문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증축, 개축에 대한 간주취득 개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세번만큼 딱딱딱 똑 부러지는 과목이 있나?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콕콕 집어주는데 참 미치겠네. 자, 넘어갑니다. 88조 비과세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거 종료 보시고요. 간주취득. 자, 그 다음에 88조 비과세. 자, 비과세는 여러분 통째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건만 보시면 돼요. 요건만. 의미와 요건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취득을 했다더라도 지방세법상 무슨 규정을 적용받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면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죠. 자, 그래서 비과세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비과세 요건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첫째, 비과세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과세권자 등에 대한 비과세와 둘째, 어떤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봅시다. 거기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는 양가로 1번 국가 등의 직접 취득에 대한 비과세, 양가로 1번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시에 간접 취득에 대한 비과세 2가지 나눠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걸 통째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의미만 확인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기가 지금 현재 정부 안에 개정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부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2번이구나. 아이씨. 2번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번이 아니라. 그래서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카페에 항상 개정이 되면 즉시
올라갈 예정이니까 좀 개인적으로 카페를 좀 한번 좀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 부록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 끝장에 보시면 부록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책을 샀는데도 책을 받았는데 책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도 안 보고 머릿말도 안 보고 그냥 보죠. 여러분들 특징은 책을 사시면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것이 머릿말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이 머릿말을 통해서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어하는가를 확인하고 전체 책에 대한 구조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 428쪽으로 잠깐 가시면은요. 마지막 428쪽부터 금년도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을 제가 일단 먼저 해설로 실어놨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응? 정부가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안으로 나온 거야. 이 책을 쓸 당시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잡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개정은 되는데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뒤쪽에다 끄집어낸 거단 말이야. 이러한 내용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국가 등에 대한 기부 체납할 때의 조건 병시의 취득세 비과세 배제란 말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 해설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넘어오시고요. 다시. 그래서 맨 뒤쪽에 지금 개정안이 안 올라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미 좀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 개정안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은 작년에 규정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먼저 확인하시면 수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 보신 분은 올해 처음에 난 진짜 처음이야. 그러면 처음이지. 진짜 처음은 또 뭐냐. 예. 그런 분들은 개정 대비표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얀 백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하얀 백지에 제가 차곡차곡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쫓아오세요. 세법은. 근데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미 본인들의 머리 상태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 빈 여백에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기 스타일로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맨 뒤쪽에 뭐가 있으니까 개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일단 이러한 내용이 개정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예상하시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걸 수정하시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최종 뭐가 되면 개정되면 최종적으로 제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수정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은 갑시다. 자, 88쪽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양가를 1번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자, 여기 밑줄 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뇌리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세권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세의 과세권자인 국가, 지방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가로 열고는 내비로 두시고요. 또는 자, 여기는 외국 정부나 주한 국제기구가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밑줄. 그래서 외국 정부나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취득하는 모든 물건은 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범위가 가장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세종자치시에 국가가 종합청사 건물을 취득했다. 다시 한번요. 세종자치시에 국가가 종합청사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때의 취득자는 누구고요? 국가. 그럼 국가는 건물을 뭐 했으니까? 신축했으니까 원시취득 취득세 과세를 해야 되지만 이게 누구니까? 국가니까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그 얘기죠.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주의할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면 외국 정부란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세요. 외국 정부가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상호주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상호주의는 우리 책에 보시면 양가로 1번 단서로 나와 있습니다. 단서. 다만 밑줄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뭐한다? 부과한다. 적으세요. 상호주의.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상호주의. 야, 우리나라 정부의 취득에서 그쪽 나라가 과세를 하면 그쪽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취득할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외국 정부가 나오면 뭐로 확인하셔야 돼요? 상호주의. 그쪽 나라도 비과세 해주는 거야?
우리 여러분 인간관계도 상호주의죠? 인간관계도 상호주의입니다. 저분이 나한테 잘해주셔. 그럼 나도 정말 잘해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고. 저분이 자꾸 나를 씹어. 싫어해.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싫을 수밖에 없죠. 뭐. 그러면 그때는 가라. 너는 너대로 가라. 당신을 내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합격시키겠다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근데 나를 믿고 쫓아와. 그분은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합격시키려고 발악을 하겠죠. 무슨 주의 여러분? 상호주의야 여러분. 그거는. 저분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을 하겠어.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분이 나를 싫어해. 자꾸 싫어. 인상 쓰고 있어. 그러면 저도 그분을 볼 때마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 안 보려고 그러죠 그냥. 몰라. 그럼 그분은 배제되는 거고. 똑같아. 상호주의. 저희 집에서 매일 듣는 얘기야. 이 새끼야 네가 처갓집에 잘하는 게 있어야 내가 시댁에 잘할 거 아니야. 맨날 듣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처갓집도 잘 못하고 본가도 못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 잡으세요. 무슨 말이 나오면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 상호주의. 이거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외국 정보 나왔다. 그럼 뒤에 어딘가 이 상호주의에 대한 배제 조건이 있는 점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양가를 2번 갑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야, 여러분. 또 누가 나왔어? 과세권자 또 나왔네, 여러분. 내에 떠올라야 돼. 이 과세권자 여러분 2번은 이 말의 특징이야. 귀속 또는 기부채납.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때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 뭔지를 모르면 이제 이 규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계론이나 이런 데서 배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회 기반서, 즉 사회 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사업 방식 여러분 뭐 배우셨죠? 학계론 할 때. 죄송합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뭐하거나 귀속이 뭐예요 여러분?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얘기야. 기부채납은 뭐예요?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그 부동산을 등을 뭐하는가? 독점적 배타제로 일정 기간 사용하시는 권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기부채납이죠. 이상한 눈 뜨는 거 아니야? 어디를 봐야 되나? 여기서는 제가 지금 못 봤는데 저기 영등포나 수원역 가면 전철역 역사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 영등포역으로 가시면 영등포 역사 건물 있어요. 영등포역. 근데 이 영등포역에 가면은 영등포역의 역사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네, 롯데백화점이 들어와 있어요. 맞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역사 건물을 누가 지는가? 롯데가 져요. 소위 말하는 민간 자본이야.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구별해야 되는데 모든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할 수 있은께로 없은께로 없을게니까 누굴 끌고 오는가? 민간 자본 끌고 들어서 야 니네가 좀 져라는 얘기죠.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이런 뉴스 나왔죠. 대통령 신년 그 기자회견 발표하면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임대주택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임대주택에 민간 자본을 끌고 들어오셔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바로 여러분이 업무와 관련된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 자본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민간 건설업자들이 끌고 들어와서 임대주택을 뭐해서 건설해서 그걸 뭐하게 하는가? 임대 주게 하죠. 거기에 임대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만 문제는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부동산 학계론에서 뉴스가 나왔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민간 자본을 들여서 건설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 그럼 1번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맞나요? 공급량의 증가입니까? 공급의 증가입니까? 네, 서서히 삽질하는 거죠.
공급량의 증가입니까? 공급의 증가입니까? 공급의 증가입니다. 공급량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 아실 텐데. 이거는 새로운 민간 자본이 유치에 따른 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은 공급량의 증가가 아니라 공급의 증가죠. 가격 변수 외의 신규 공급이잖아.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 우상향, 우하향하는 것 중에서 우상향하는 게 뭐고? 이거 배우셨잖아, 학개론에서. 그럼 민간 자본에 따라서 건설 임대주택을 뭐 한다면 증대시키겠대. 그럼 이때 당연히 그 건설 임대주택의 증대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공급량의 변화예요? 공급 곡선이 우하향 이동이에요? 왜? 공급 곡선의 우하향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러분은 균형량, 거래량과 가격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렇게 민간 자본 유치해서 건설 임대주택을 건설을 증가하려면, 신규 공급하려면 당장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건설 기간 2, 3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죠. 시차가 발생하죠. 정부가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그 경제 현상을 파악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정책의 효과가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서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시차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오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철역이라는 전철 역사를 죄송합니다. 국가가 해줘야 되냐? 국가가 짓고 못 짓고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롯데건설이 여기다 뭘 줘? 역사 건물 짓죠. 역사를 건물 짓면서 1층과 2층은 뭘로 사용하고? 역사 건물을 사용하고 이 소유권을 다 누구한테 넘겨주는데? 국가 등에 넘겨주는데 이 롯데라는 민간 자본은 이 건설비 충당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일정한 수익사업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되 예를 들어서 3층부터 12층까지는 다시 이거를 뭐로? 백화점으로 무상 사용하는 거죠. 응? 소유권은 국가한테 넘겨줬어. 근데 민간 사업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거고 영리를 추구하니까 건설비 충당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역사 건물을 예를 들어서 3층부터 10층까지는 뭘로 무상받는가? 백화점으로 무상받는 거죠. 그래서 이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임대 수익이라든지 또는 기타 판매 수익을 어떻게 하는가? 창출하면서 이 건설비를 뭐하고? 충당하면서 일정한 수익사업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민간 자본도 좋고 국가도 좋고 그런 거죠. 맞잖아. 네. 다만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죠. 자, 우리 공항 외국 나갑시다.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죠. 공항 가야 되잖아. 근데 공항 가려면 고속도로 타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 고속도로가 국가 예산을 건설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국가 예산 건설하지 않고 민간 자본 도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도입해서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건설비 충당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설치하고? 톨게이트 설치하고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더럽게 비싸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에 설명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아예 소유권을 뭐하거나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 저 원효대교가 원래는 동아건설에서 졌었죠. 잘 모르시죠, 요즘 사람들은. 예, 저도 요즘 사람이라 잘 몰라요. 예, 얘기만 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원래 원효대교가 맞죠. 그 원효대교를 동아건설에 했다가 동아건설에서 거기다 톨게이트 설치해놓고 통행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번 일이 터지죠.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그 원효대교를 아예 다 국가에 넘겨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 대안이 없이 다니죠. 그게 원효대교 맞죠? 맞아, 원효대교가. 맞을까 아마. 몰라. 그래서 이렇게 2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다만 단서가 거기 이렇게 써져 있죠, 여러분. 자, 같이 보세요. 다만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건이 변경될 때는 이때는 다시 비과세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고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서 개정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날짜는 못 써놨어. 써놨죠? 근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오늘 현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14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되어 있죠? 제가 이 원고를 쓸 당시에는 바뀌게다라고 바뀔 거를 써놨단 말이야. 근데 안 바뀌었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밑줄 2014년 12월 30일 개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다 하나같이 지방세가. 다만 이게 개정안에 있으니까 예. 아까 우리 맨 뒤에 부록이 있잖아. 그거만 따로 뽑아놓은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89쪽 2번 갑시다.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 신탁재산,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있죠. 자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적 취득의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신탁입니다. 자, 이 신탁은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여러분. 배우셨나요? 자, 맨날 내가 다 해. 신탁은 우리 세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탁은 글자 그대로 믿고 맡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상 제3자 관계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관계인데 어쨌거나 재산의 소유자가 뭐가 되는 거고 신탁계약상 위탁자 그리고 재산을 맡아주는 전문가가 뭐하는 거고 수탁자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합니까?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신탁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위탁자가 수탁자를 믿고 안 믿고 그 재산에 대한 뭐를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누구한테요? 수탁자한테 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의 매매도나 처분이 아니라 맡긴 겁니다. 맡긴 거. 사실상의 이전이다고 형식상 이전이다고요. 형식상. 이걸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합니까? 신탁 등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에 위탁자로부터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래서 수탁자에 무슨 행위가 일어났어요? 취득이 일어났어요. 근데 등기 원인을 보니까 뭐로 됐어요? 신탁 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제3자가 그 등기를 보는 순간 이때의 그 수탁자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이다, 형식적 취득이다, 형식적 취득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하마 안 하마? 안 하마. 비과세죠. 그 다음에 이 신탁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뭐가 돼서 종료됐죠. 신탁 계약이 해제나 종료로 인하면 소유권의 반환이 일어나죠. 자, 반환이 일어나서 수탁자가 누구한테 돌려주면 위탁자한테 반환해주면 위탁자의 소유권 취득은 자기 거 자기가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취득이에요? 형식적 취득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이때 뭐하마? 비과세 주마. 그 얘기죠. 그런데 이때에 이 신탁 계약의 해지나 종료로 인해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한테 넘겨줬던 신탁 재산을 위탁자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위탁자한테 돌려주지 않고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인 누구한테? 수익자한테 반환을 해주면 이때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반환을 해지 종료할 때 반환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위탁자한테 돌려야 되는데 위탁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면? 수익자한테 가면은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비과세가 되는 신탁은요. 계약 당사자가 위탁자와 수탁자인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체킹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신탁 계획을 체결했는데 이 수탁자가 다른 수탁자 전문가와는 달리 수익을 못 올리고 있어. 그러면 경질해야 되죠. 새로운 수탁자 누구죠? 신수탁자한테 경질하고 소유권 이전했다. 이때의 신수탁자 취득은 비과세다, 과세다? 비과세. 왜? 사실상의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그래서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탁자가 아니라 누가 나타나면? 수익자가 나타나면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병되는 신탁으로서 신탁 계획에 체결에 따라서 위탁자부터 수탁자의 소유권이 있다는 수탁자의 취득이라든지 또는 신탁 계획의 해제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 위탁자의 소유권 환원에 따른 위탁자의 취득이라든지 수탁자 경질에 따라서 수탁자부터 신수탁자의 소유권이 있다는 신수탁자의 취득은 뭐다? 비과세다. 지금 들린 것 중에 뭐만 들렸어요 지금?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신탁 계약 당사자인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비과세입니다. 단 탁자가 아니라 누가 나타나면? 수익자가 나오면 비과세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게 바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단서로 나와 있습니다. 양가리 1번의 단서. 다만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거기 주택조합 등이 있죠.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아까 누구하고 같이 다닌다 그랬죠? 예, 도시 및 주거환경조합에서 주택 재건축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등은 주택 재건축조합을 말합니다. 주택조합 등, 그러니까 한 놈이 더 있다는 얘기죠. 등이라고 했으니까 한 놈이 더 있잖아. 그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뭐다? 주택 재건축조합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지방세법에서 주택법상 누가 나오면 주택조합에 나오면 그 뒤에는 누가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 있다고. 그래서 결론. 신탁 재산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형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동그라미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하죠. 예,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2, 3은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이다? 탁자 간에 왔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매권 행사 좀 민법에서 배우셔야 되고요. 임시건축물은 건축법에서 배우셔야 되고요. 계수는 공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배우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디부터 간다 여러분? 환매권 행사 여기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명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어디? 89조 양가로 2번 관련 법률에 따른 뭐 환매권 행사. 그래서 여러분 좀 민법에서 환매권 행사가 뭔지를 먼저 배우시면 저는 좀 도움이 되는 거고 민법에서 아직 환매권을 안 배우시면 제가 또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